안녕하세요. 생방송뷰 유진입니다. 김도원입니다. 네, 새해가 시작되면서 올 한 해 어떻게 보낼까 이런 알찬 계획들 세우신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술년 황금개띠의 해를 멋지게 보내기 위해서 계획 많이 세우셨을 텐데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럼요. 어떻게 하면 작심삼일이 되지 않을까 이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 몇 가지 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계획은 매주 매월 단위로 체크하라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나에게 잘 맞는지 수정할 건 없는지 매주 매월 단위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막 시작된 무술년을 잘 보내기 위해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해보는 거 중요하겠죠. 네, 세 번째로 무엇보다 그 계획이나 다짐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에 푹 빠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무엇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처럼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푹 빠지면 무술년 황금개띠에 세운 계획 성공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져만 가겠죠. 네, 푹 빠지는 거 중요하고요. 또 그리고 이걸 꼭 해보겠다. 이걸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말해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변에서 같이 체크를 해주면 그 계획 더 지키기가 쉬워지겠죠.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생방송뷰 오늘 준비한 문자 키워드는 그래, 결심했어. 네, 샵 1991, 샵 199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여러분이 세운 계획 중에서 정말 푹 빠져보고 싶은 것들 오늘 생방송뷰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세운 계획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럼요. 이 다짐이나 성공 계획 가능성을 점점 높이기 위해서 지금 바로 문자 메시지 마구마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요. 요즘 각종 모임에서 술과 함께 연초를 즐기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많죠. 그런데 오늘은 소주나 맥주 대신 와인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정하영 리포터가 와인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왔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여러분은 와인을 얼마나 즐기고 계신가요? 조금 고급 술 부류라고 생각을 했어요. 집에 있을 때 한 잔씩 마시고. 와인, 그것이 알고 싶다. 올겨울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와인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Non c'è più niente da fare come se. 이런저런 이유로 술과 자주 마주해야 하는 신년. 특색 있고 산뜻한 술을 만나고 싶다면 와인이 제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와인을 즐기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주변에서도 접하기가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름도 낯선 와인들 앞에서 구매를 망설였던 기억, 저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저를 와인의 세계로 입문시켜줄 일일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와인에 대해서는 정말 문외한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와인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많이 알 수 있을까요? 저랑 오늘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면 앞으로 와인을 조금 더 좋아하고 관심 있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와인 정보 첫 번째. 제가 아는 정도는 화이트 와인이나 레드 와인 이 정도 알고 있는데 와인을 마시고 싶어도 와인은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고르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일단 저희가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이렇게 크게 구분을 많이 하는데 그 사이에 로제 와인이라는 분홍 색깔이 돌고 있는 와인이 또 하나 있어요. 파스타 아니에요? 로제 파스타, 크림 파스타, 토마토 파스타? 보통 이제 로제라는 뜻 자체가 이제 장밋빛이라는 뜻으로 해가지고 레드 와인에서 숙성을 하는 도중에 중간에 뺀 와인이에요. 그래서 분홍색 빛이 돌면서 여심을 좀 크게 흔들 수 있는 와인이기도 하죠. 조금 더 다르게는 안에 탄산이 있는 스파클링 와인과 일반적인 와인으로도 나눌 수가 있어요. 와인이 종류가 정말 많네요. 와인을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종류에 따라 잔도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데 굳이 이렇게 딱 전용 잔을 나눠서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향이 굉장히 풍부해서 향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오랫동안 볼 안에 잡고 있기 위해서 레드 와인 잔은 보통 볼이 큰 경우가 많고 화이트 와인 잔 같은 경우에는 시원하고 신선한 느낌을 그대로 빠르게 드시기 위해서 볼 자체가 작아서 조금씩 따라서 드시는 것도 좋을 수가 있고요. 그럼 정말 궁금한 게 레드 와인을
이 샴페인 잔에 따라 먹으면 맛이 달라지나요? 와인은 전체적으로 효모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산소를 만나게 되면서 빠르게 산화작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향이 굉장히 극대화되면서 변해지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볼의 크기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얇은 잔에 드시는 것보단 이렇게 넓은 잔에 드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잔이 있는 이유가 보는 용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인의 맛이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와인의 종류부터 마시는 방법까지 배워봤으니 이제 와인을 고르러 갈 차례인데요. 어디 가서 고르기도 굉장히 힘든 게 이게 와인의 이름인지 이게 밑에 나온 게 이름인지 너무 어렵고 헷갈리거든요. 가장 크게 적혀 있는 이 글자가 와이너리의 이름이자 혹은 와인의 이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맨 위에 지금 적혀 있는 게 빈티지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빈티지라고 하면 2012년에 포도를 딴 거예요. 아, 2012년도에 이 와인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포도를 딴 거예요? 네, 그래서 12년대에 포도로 만들었다라는 소리인지 와인이 만들어진 지가 12년이 아니다. 이거 어디 가서 이제 아는 척 해도 되겠는데요? 네. 와인 정보 두 번째. 매너가 있는 저, 또 와인을 받을 때도 예의 바르게 주세요. Stupid! 와인은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색깔 없다. Stupid! 와인은 그렇게 손바닥으로 와인잔을 감싸버리면 안 돼요. Great! Great! 술은 뭐니 해도 원샷이죠. Stupid! 아, 왜? 와인은 이렇게 한 번에 다 드시면 안 되세요. 조금씩 음미한다. Great! 그것이 알고 싶다. 쓸모있는 와인 용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른 술 같은 경우에는 입에 머금고 있을 때 쓰잖아요. 근데 와인은 입에 머금고 있을수록 처음에는 쓰기는 한데 그 뭐 과일 향이라든지 그 향이 은은하게 입가에 확 퍼지는데요. 이걸 우리는 피니쉬라고 하는데 이 피니쉬가 길수록 굉장히 좋은 와인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당도, 산도, 바디 세 가지를 보통 많이 구분을 드세요. 당도는 말 그대로 단맛의 정도를 뜻하는데 달지 않은 걸 드라이라고 하는 거지 떫은 맛이 드라이한 게 아니다. 신맛의 정도를 산도라고 표현을 하고 바디감 같은 경우에는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바디감이 높을수록 우유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바디감이 낮을수록 물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확실하게 차이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인 정보 마지막 단계. 와인타임의 즐거움을 2배로 만들어줄 다양한 요리들인데요. 일단 비주얼은 합격입니다. 음식을 그러면 와인하고 어떻게 함께 먹는 게 좋아요? 와인은 색깔이랑 맞춰 드시는 게 좋아요. 레드와인 같은 경우에는 붉은 계열의 육류,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어패류나 흰살 생선을 같이 드시면 좋아요. 디저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단 음식이랑 드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단 음식과 단 와인이 조화를 이뤄서 더 달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일단 향을 맡자마자 이 달콤함이 취할 것 같아요. 와인의 매력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것이 요리의 역할. 새우 요리에 감바스와 화이트 와인부터 서둘러서 음미해봤습니다. 감바스 같은 경우에 그냥 먹었을 때 좀 느끼할 수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화이트 와인하고 먹으니까 이런 느끼함도 덜하네요. 신맛이 있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훨씬 궁합이 좋아요. 비주얼적으로도 피자하고 레드 와인은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음식하고 확실히 함께 먹으니까 그냥 먹었을 때보다도 이 레드 와인의 향의 그 풍미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레드 와인에 타닌 성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잡내나 이런 걸 없애줘가지고 훨씬 궁합이 좋죠. 그렇게 기름기도 잡아주면 살도 안 찌나요?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찌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오늘 길었던 배움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요리들과 함께 와인 산매경에 빠져봅니다.
이렇게 달콤한 거 같이 먹으니까 이 와인의 단맛이 배가 되는 것 같긴 해요. 식사를 다 마무리하시고 뭐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 이런 거랑 같이 드시면 좋죠. 와인은 단짠단짠이 아니라 단단단단. 그런 단단단단이네요, 정말. 와인에 대한 좀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와인은 좀 비쌀 것이다. 그리고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막상 와인을 배워보니까 간단한 음식들로 예쁘게 이렇게 차려서 먹으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우아해지는 거. 그게 와인의 효과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경험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뭐 달달한 와인부터 시작해서 많이 경험하시다 보면은 내 취향에 맞는 와인을 찾아서 나중에는 더 좋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와인을 향한 어려운 시선은 그만. 알수록 더 흥미로운 와인의 세계. 이번 겨울엔 제대로 알고 마시는 와인으로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사실 와인바에 가면요. 메뉴판을 빼곡하게 채운 와인을 보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좀 막막해지기 마련인데 이제는 좀 더 자신 있게 와인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와인과 함께 곁들여 먹는 음식들,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이번 주말에 저도 와인 한 잔 해야겠습니다. 아까 배운 에티켓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해야죠. 원샷은 스투핏. 네. 네, 생방송비 오늘 문자 키워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 그래, 결심했어. 샵 1991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저는 올해 결심한 게 있습니다. 바로 등산인데요. 제가 작년 연말에 제주도 한라산을 등반을 해봤습니다. 조금 힘들긴 했지만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올해에는 가족들과 함께 지리산을 한번 꼭 등반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특별히 등산에 푹 빠지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죠. 물론 보람도 있었지만 등산을 하게 되면 개인만의 좀 생각하는 시간도 가질 수가 있고요. 네. 이 지리산 노고단을 등반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20살 때 첫 번째로 그 일출을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노고단을 등반을 해서 새 마음을 한번 가져볼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 계획 꼭 성공하시기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 한해는 전라도에 빠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전라도라는 이름을 갖게 된 지 1000년이 되는 해인데요. 또 특히 전주는 이 조선시대 전라도의 행정 중심지였던 전라가명이 있던 곳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도 1000년을 맞아 전라북도에서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생방송부에서는 정도 1000년과 전라가명의 복원이라는 주제로 우석대학교 역사교육과 조법정 교수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올해가 전라도라는 이름을 갖게 된 지 1000년이 되는 해예요. 이 전라도라는 이름을 어떻게 갖게 된지가 가장 먼저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인 1018년에 고려가 지방행정구역을 그 길 이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누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곳이 강남도라고 했고 나주를 중심으로 하는 곳을 해양도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좀 더 포괄하자 해가지고 전주와 나주를 잇는 길을 중심으로 광역행정구역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름이 전라도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 1000년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지닌 이름인데요. 전라도라는 이름으로 지내왔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궁금할 수 있는 게 뭐 전라도도 있겠지만 충청도, 경상도 여러 가지 도들이 있잖아요. 통일적으로 만든 시기가 좀 다른가요? 사실은 이제 그 행정구역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팔도로 상징되는 8개의 도 이름이 완성된 것은 사실은 전라도가 1018년에 시작이 됐고 그 이후 한 300년 뒤에 경상도, 충청도, 그다음에 강원, 평안, 경기, 황해, 함경도 등이 1509년까지 만들어지면서 적어도 다른 지역은 한 300년에서 400년, 심지어는 거의 500년 뒤에나 생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올해 전라도 1000년 행사를 하면은 그 다음에 할 것이 300년 뒤에 경상도 갈 예정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역사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요. 그렇죠. 격이 다른 거죠. 정말 이렇게 다른 지역과 또 비교를 해보니까 정도 1000년의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100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라남북도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몇 년 전부터 전라 1000년의 의미를 강조해가지고 그 같이 하자. 과거 전라도로 묶여 있었던 곳이 지금의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제주도까지
4개 그 시도가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들을 그 전라 천년이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역사 의미를 새기자. 특히 근현대사에서 약간 전라도에 대해서 조금 그 폄하된 표현도 있고 그 인식도 있었는데 차제 우리 역사의 진면목을 살펴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다 극복하는 중요한 의미의 행사를 계획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장 그 지금 아마 MBC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 천년에 온 전라도라는 그 기획 다큐가 지역 MBC사가 합동을 하고 있고요. 아마 연중 기획으로 전라 천년의 어떤 그 이미지 광고나 여러 행사들이 되고 있고 당장 그 며칠 전인 그 새 벽두에 그 광주에서 전라 천년을 상징하는 그 심볼과 엠블럼을 말 그대로 발표하는 그 슬로건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라도 천년을 품다 새 천년을 날다 해서 천년의 역사와 미래 천년의 역사를 다시 기획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사를 했고요. 그 이후로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데 올해를 2018년을 전라도 방문해로 규정해서 이 4개 시도가 함께 연결하는 어떤 관광 프로그램도 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천년을 상징하는 공간을 만들자.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문화유적도 복원하자 해서 그 광주에서는 희경루라는 큰 누각이 있는데 그걸 복원하고 나주에서는 그 전라남도의 관아터가 있는데 그걸 또 복원하고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전라북도에서는 전라가명을 복원해서 완성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4개 시도가 합심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지난해 말부터 사실 이 전라 가명의 복원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이 가명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기도 한데 이 전라 가명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이 감자가 살필 감자고요. 영이라는 것이 진영. 어떤 관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전라도를 총괄하는 감사가 머무르는 행정지역, 행정구역이라는 뜻이겠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과거 구 전라북도청사 지금 한옥마을 옆쪽에 지금 완산경찰서 맞은편에 있는 그 자리가 그 가명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 가명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조선 왕조의 발상지를 그 다스리는 행정 공간이기도 했고 말씀드린 제주도까지 총괄하다 보니까 많은 행정 부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12,000평에 달하는 엄청난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고 이제 그 중에 일부가 어떻게 보면은 문화예술의 공간으로도 활용이 돼서 잘 아시는 전주부채, 전주한지 그걸 이용한 또 책을 출판하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전라도 음식, 특히 전라북도의 음식 문화가 사실 전라 가명에서 나왔어요. 그런가요? 예, 가장 대표적인 건 또 하나, 여러분 판소리 대사습이라고 아시죠? 이 전주 MBC가 우리 국악을 많이 진행하는데 바로 그 전주 판소리 대사습이 전라 가명의 통인과 전주시청격인 전주 부영의 통인들이 연말에 그 놀면서 그 유명한 소리꾼들을 불러다가 놀던 문화가 서로 경쟁하는, 경연하는 문화로 발전한 게 또 판소리 대사습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전라도의 문화, 예술, 또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중심지가 바로 이 전라 가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라남북도와 제주도 이 3개의 도청이 합쳐진 만큼 또 당연히 더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이 전라남영을 다른 7개 가명과 비교를 했을 때 규모 면에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은 그 저희가 그 8개 그 가명을 다 비교는 못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 강원 가명, 경상 가명 그런 데하고 일부 비교, 충청 가명을 비교했더니 규모가 거의 어떤 데는 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2,000평 정도 우리가 확인이 됐는데 왜 이렇게 큰가 봤더니 지금 제주도까지 관할하려면 뭐 업무가 엄청 많겠죠. 과거에 그랬다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에 필요한 어떤 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사실 이 호남 평야를 관장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가 경제적으로 넉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규모 면에서도 다른 데하고는 그 비교가 좀 안 될 정도로 컸던 그런 공간입니다. 이렇게 규모도 크고 역사도 오래된 가명. 왜 없어지게 된 건가요? 안타깝게도 나라를 이루니까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이 전라북도라는 공간을 통치하기 위한 행정 공간으로 이 가명을 써먹었어요. 그러면서 조선시대의 기억을 없앤다 해서 일부러 다 건물들을 헐어버리고요. 그 일본식 건물을 지어서 전라북도청사를 유지했는데 그나마 이제 상징적으로 전라가명의 행정 지소인 선화당이라는 공간 하나만 남겨놨었어요. 근데 이것이 1951년 한국전쟁의 불의의 화재 사고로 다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54년도에 얼마 전까지 썼던 콘크리트 건물을 전라북도청을 새로 지었는데 이제 그 모든 공간을 다시 정리하고 이제 새로 가명을 복원할 예정입니다. 그럼 복원은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예, 사실 이제 복원한다라는 것은 원형을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뒤에도 보이시는 것처럼 이 전라 가명의 사진이나 이 지도가 남아 있어요. 네. 근데 저것만으로 복원을 못 하니까 발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발굴요? 저희가 네. 한 1년여에 가까운 발굴을 하다 보니까 엄청 중요한 그 흔적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흔적, 또 파다 보니까 고려시대의 그 흔적, 또 후백제의 흔적, 통일신라 흔적이 이 전라 가명 자리에서 계속 나와가지고 아마 이제 곧 거기서 발굴된 많은 문자라든지 유물들이 공개될 예정인데 전라 가명이 조선시대 공간만이 아니라 고려, 후백제, 통일신라까지 연결되는 거의 1300여 년의 역사가 있는 공간이구나. 그런 게 확인이 됐고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완벽한 복원을 이제 그 올해 그 11월 16일, 작년이죠. 2017년 11월 16일 날 기공식을 해서 이제 그 터 닦기는 마무리됐고요. 그 봄에 2018년 봄부터 건물이 완성이 되면은 아마 그 10월 18일 날이 1018년을 기억하는 10월 18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2018년 10월 18일 날 전라 가명 복원회 또는 전라도 천년의 의미를 상징하는 행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마지막 마무리는 아마 2019년 초까지 가지 않을까. 19년 초까지. 예,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사진으로 조감도만 봐도 그 규모가 얼마나 웅장할지가 상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천년을 맞은 전라도, 이 전라 가명 복원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전라도를 그 상징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양무호남 시무국가라는 표현을 쓴 게 있어요.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가 없어졌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전라도가 조선을 먹여 살리고 지켜낸 가장 중요한 역사 수호의 또는 나라 수호의 공간이었거든요. 이제 전라 천년이라는 의미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선을 지켰고 나라를 지켰고 향후 미래 천년에서는 이 통일 한반도를 말 그대로 통일의 미래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담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라 천년의 의미가 과거 천년을 바탕으로 미래 천년에 새 역사를 쓰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전라도가 유관 역사를 지니고 있었지만 이 과거 역사적으로도 많이 이제 혐오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도 천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이 복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화 혁명을 이루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떤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뭐 쉽습니다. 나는 이 땅에 왜 이 순간에 태어났을까에 대해서 한 번쯤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태어남이, 우리가 존재함이 그냥 단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과거의 모습을 나는 그리고 우리 후손들 미래에는 어떻게 연결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 지역에서 수많은 역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나 소중한 그 역사와 그 아픔과 기쁨과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하나 우리 지역에서 하나하나 찾아내고 그걸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또 해주신다면 이 전라도 천년의 역사의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질문에 굉장히 쉽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신년에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고요. 겨울방을 맞아 아이들도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역사 터전을 방문하면서 그렇죠. 아주 중요한 말씀도 주시네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도 천년의 의미와 전라 가명에 대해 들으니 복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캐릭터의 세상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V나 만화 속 주인공을 보는 것만으로도 끝나지 않고 직접 그 주인공이 돼보는 동호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캐릭터로 변신하는지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와, 귀엽고 깜찍하다. 남녀노소 빠져드는 캐릭터의 세계. 우리의 일상을 점령한 요 귀염둥이들을 독특하게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제가 한번 되어본다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인형놀이 했던 추억이 많이 생각나고요. 한마디로 귀엽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또 누군가에게 색다른 취미를 만들어주는 캐릭터. 어떻게 즐기냐에 따라 그 매력은 배가 된다고 하니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캐릭터의 매력 속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자.
캐릭터를 찾아온 곳은 다름 아닌 한 놀이동산. 놀이기구에 캐릭터들이 숨어 있는 걸까? 아니 잠깐만. 살아있는 캐릭터를 발견. 이분들은 대체 누구? 오늘 축제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캐릭터들을 코스프레한 건데 게임 캐릭터라든지 애니 캐릭터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을 자기가 이제 직접 이제 옷을 입어보고 소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오늘은 코스프레 정기 촬영회가 있는 날.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로 변신하기 위해 꼼꼼한 메이크업은 필수. 캐릭터에 맞는 소품들도 본인이 직접 준비를 한다는데 저기요, 오늘 준비한 캐릭터 어떤 캐릭터예요? 러브라이브 에리라는 캐릭터예요. 머리 같은 경우는 제 머리가 아니고 가발이고요. 의상은 중국 사이트나 아니면은 수주라고 주문 제작해주는 샵 같은 데가 있어요. 오늘은 그럼 뭐 어디서 들고 가신 거예요, 이거? 이거는 그 중국 샵에서 구매 대행으로 샀어요. 준비가 끝난 캐릭터는 자유롭게 촬영에 돌입. 내가 바로 주인공. 멋진 포즈를 취해보는데. 하나, 둘, 셋. 잡고 이걸 봐요. 케이크. 잡고 어떻게? 그 케이크 내리고. 사진사와 의견 조율하며 다양한 포즈와 표정으로 캐릭터의 개성을 살린다. 포즈보다는 얼굴에 신경을 많이 쓰죠. 인물 사진이기 때문에. 오늘은 얼굴이 작고 이쁜 모델이기 때문에 각도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캐릭터를 좋아하는 거에서 그칠 수도 있지만 내가 이제 그 캐릭터를 되어 봄으로써 좀 더 애정을 가질 수 있으니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촬영의 한창. 요즘 어린 학생들에게 인기 최고인 만화 주인공이라는데 의상, 메이크업 모두 싱크로율 100%. 이렇게 복장하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니요. 그럼 여기서 직접 옷을 입고 메이크업을 한 거예요? 아니요, 아까 다 찍으셨잖아요, 감독님께서. 아까 그분이세요? 네네. 우리 감독님이 착각할 만하다. 성별, 국적, 나이 상관없이 내가 되고 싶은 캐릭터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코스프레. 그 매력에 빠지면 쉽게 헤어나오지 못한다니 어때요? 캐릭터 변신 완벽했죠? 오늘은 시민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아이스링크 촬영회. 각자의 개성을 뽐내는 코스들에게 어느새 관심 집중. 하나, 둘, 셋. 시민들에겐 특별한 추억을, 코스프레 팀에겐 그 문화를 알릴 수 있었던 촬영회. 애기들이 TV에서 보던 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확실하게 해가 개성 있게 각자마다 다른 캐릭터 가지고 하니까 보기 좋았고 우리 손녀딸도 그렇게 시키고 싶네요. 단순히 캐릭터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직접 그 캐릭터가 되어보는 코스튬 플레이. 의상, 메이크업, 소품을 준비하며 그 캐릭터에 대해 더 깊숙이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코스프레에 대한 편견을 조금 가지시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편견을 가지시기는 보다는 하나의 문화나 취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캐릭터를 직접 느껴보세요. 캐릭터를 즐기기 위해 두 번째로 찾아간 곳. 사람들 많아.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얀 얼굴에 파란 눈, 핀란드 대표 캐릭터 무민이다. 이 묘하게 생긴 녀석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둥그런 게 푸우같이 그냥 곰 같은 느낌. 하마같이 생겼어요. 하마랑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 같아요. 놀라지 마시라. 이래 보여도 북유럽 신화의 괴물이 모티브를 하는데 1945년 소설로 첫 등장한 무민. 호기심 많은 주인공 무민과 그의 가족들을 주인공으로 무민의 원작자이자 핀란드의 대표 작가 토베 얀손이 전쟁의 아픔을 잊기 위해 그렸던 이야기. 그 따뜻함과 철학적인 내용에 지금은 전 세계 어린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까지 사랑받는 캐릭터가 되었다. 핀란드 독립 100주년을 맞아 국내 관람객에게 처음 선보였다고 하는데
이번 전시회는 핀란드를 대표하는 캐릭터인 무민을 전시하는 그런 전시회입니다. 무민을 직접 그렸던 토베 안손의 그런 그 원화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고요. 특히 그 체험존이 구비가 되어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는 그 관람객들은 전시도 보시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무민을 좋아하는 팬이라면 무조건 고고고! 무민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이번 전시회. 총 7개로 나뉘어진 섹션을 통해 무민의 일대기를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소설책의 사파에서 시작된 무민은 만화 캐릭터부터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하며 그 인기를 쌓아왔는데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실제 오페라 무대에 사용된 소품까지 전시되어 시민들에게 큰 볼거리를 제공했다. 하나의 캐릭터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깊은 역사를 통해서 나왔다는 것을 보고 좀 더 애정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북유럽 특유의 그런 감성 같은 게 만화에 담겨 있어가지고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해서 좋은 시간이었어요. 미대 준비생인데 작가님이 하나하나 손으로 연필로 그림 그리시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자세히 보면서 밑그림도 보고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번 무민 전시회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원화 그림에 숨어있는 꼬마 무민 찾기. 관람객이 함께하는 참여 프로그램으로 숨어있는 무민들을 찾는 재미가 쏠쏠한데? 이가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이건가? 이거다. 무민을 찾았으면 이제 나만의 무민을 만들어보는 시간. 마음 가는 대로 손 가는 대로 너도 나도 개성 있는 나만의 무민 만들기에 푹 빠졌다. 또한 스마트 태블릿을 이용한 옷 입히기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혹시 옷 컨셉 좀 들어볼 수 있나요? 제가 요리를 하다 보니까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이 무민이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생각해서 고무장갑 씌우고 만들어 보고 있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인형놀이 했던 추억이 많이 생각나고요. 하얀 캐릭터인데 여기 색을 입혀주니까 좀 뭐랄까 신선한 기분이 드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무민 팬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 움직이는 무민과의 만남도 준비되어 있으니 무민을 좋아하는 이들이여 이곳으로 오라.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애기는 잘 몰랐던 것도 다시 좀 알게 됐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체험도 하고 사진 찍도 좋았던 것 같아요. I love this Moomin exhibit. I think it's absolutely adorable. And you can see a lot of history from the Moomin books. It's good.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사실적으로 보니까 너무 귀엽고 애기도 더 좋아하고 오시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캐릭터만큼 캐릭터를 즐기는 방법도 달라졌다. 하나의 캐릭터를 알아가기 위해 직접 그 캐릭터가 되어보기도 하고 캐릭터의 역사와 일대기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나만의 캐릭터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놓치지 마세요. 네, TV나 만화 속의 주인공이 된다는 건 다른 세상 속의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색다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캐릭터 무민이가 이 전쟁의 아픔 속에서 태어난 캐릭터라는 게 놀라웠습니다. 현재 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민 캐릭터 전시회에 한번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시회를 통해서 또 핀란드의 역사도 배워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포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포항에서 활동하는 통기타 가수가요, 현지 맛집을 추천해줬거든요. 어떤 곳인지 지금 함께 가보시죠. 지역민에 의한 지역민을 위한 로컬 맛집들을 찾아가는 시간. 골목골목 맛집마다 인생과 추억을 담고 사는 로컬 식객들의 단골집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지역성과 가성비는 기본, 이야기까지 버무려진 진짜 맛집이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채널 고정! 로컬 식객들과 함께 우리 동네 진짜 맛집을 찾아다니는 그녀 박수님. 오늘 찾아간 곳은 카페? 제가 커피 광고 찍는지 알고 잠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하셨죠? 근데요, 제가 로컬 식객을 하면서 지금껏 커피숍에서 이 로컬 식객을 만나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 오면은 딱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디 계신 거지? 근데
이 소리 뭐지? 크고 작은 공연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통기타 가수 김정욱. 포크송처럼 담백하고 질리지 않는 음식, 따뜻하고 정감 있는 식당을 사랑하는 로컬 식객입니다. 자, 오늘의 로컬 식객 주인공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노래를 부르셨던 그 주인공. 그럼요. 야, 근데 노래를 부르는데 왜 앞치마를 이렇게 두르고? 저는 바리스타도 하고 기타도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도랑치고 같이 잡고. 그래요. 그렇죠. 네. 언제든지 커피를 잡을 수도 있고 기타를 잡을 그럼요. 수 있는 프로 정신. 자, 이런 프로 정신을 가지고 계신 오늘의 로컬 식객이 추천하는 맛집 과연 어떤 집일까요? 제가 한 열 몇 군데를 선정했다가 3단계에 걸러서 딱 추천을 딱 두 군데를 골랐습니다. 네네네. 한 군데는요 전혀 언론에 소개되지 않고 남들 모르는 가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만의 밥집. 그렇고요. 그리고 한 군데는요 많이 알려져 있고 여러 명이 가시는데 혼자서 저처럼 이제 밥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절대 눈치 보지 않고 빨리 먹고 싹 나올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이야기는요 일단은 맛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기대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노래 한번 디디딩. 나만 알고 있는 단골 밥집을 공개하기로 마음먹은 로컬 식객 김정욱. 그의 첫 번째 추천 메뉴가 궁금해지는데요. 아니, 이곳은 갈비? 자, 오늘 로컬 식객의 첫 번째 추천 맛집은요. 고깃집 간판이 있더라고요. 우리 고기 먹나 봐요. 아닙니다. 네? 고기는 제가 저녁에 따로 사드릴게요. 게장 정식이 정말 맛있는 집입니다. 게장 정식이요? 게장 좋아하세요? 저 좋아하는데 근데 보통 보면 그 집의 이 메인이라고 할까요? 네. 그 집 간판에 있는 그 음식이 맛있는 거지 사이드 음식은 별로 맛이 없을 것 같아요. 고깃집은 보통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손님들이 좀 많잖아요. 네네네. 이제 이 집만의 그 특징은 뭐냐면 낮에 손님을 좀 이렇게 많이 확보하자. 그래서 점심 특선을 만든 거예요. 그게 게장 정식이에요. 네. 자, 전략적인 메뉴거든요, 이게.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음식이 나올 동안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분야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네, 넓지는 않은데 굉장히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오전에 이제 놀이교실 하고. 놀이교실. 네, 그다음에 오후에 이제 카페로 들어오거든요. 네. 카페에서 라이브 하고 중간에 커피 뽑고. 네. 저녁에 또 수업 있으면 갔다가. 네. 또 공연하고 다시 들어와서 저녁에 또 라이브 하고. 야, 그러니까 이제 가수로서 활동을 하시는 일도 많고 또 이제 커피도 하시고 계시고.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식사를 제때 하시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활동하는 시간하고 활동 양은 굉장히 많지만 밥은 딱 하루에 한 번 먹습니다. 하루 한 끼요? 네. 와, 삼시세끼도 아니고. 어머, 어떻게 그렇게 버텨내요? 점심은 제가 꼭 챙겨 먹고요. 아침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고 저녁에는 뭐 바빠서 못 먹고 회식을 하거나 뭐 한잔 할 일이 있으면 먹고요. 굳이 챙겨 먹지는 않습니다. 자,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드시는 이 로컬 식객께서 추천하시는 맛집이니까 왠지 굉장히 좀 신중하게 고르지 않았을까라는 엄청난 기대감이 듭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기대해 보시죠. 오늘의 로컬 식객 김정욱 씨의 소중한 한 끼 밥상 드디어 등장. 빛깔부터 군침 도는 간장게장과 양념게장 그리고 푸짐한 밑반찬까지 이것이 바로 점심 특선 게장 정식입니다. 자, 드디어 고깃집에서 먹는 게장 정식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일단 메뉴를 한번 싹 볼 건데요. 일단 메인이죠. 게장 정식, 간장게장, 또요 양념게장. 저는 이거 좋아합니다. 그렇죠, 양념게장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 게장 정식에 웬 갈비가? 우와, 갈비가 나와요. 와, 자, 여러분 기대되시지 않습니까? 자, 요렇게 전체적으로 요리가 야, 이게 잔치집에 가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있잖아요. 저희가 아까 혼밥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이것도 혼자 먹으러 올 수 있나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2인분만 나옵니다. 그래, 맞아요. 사실은요, 이 게장 정식은 어딜 가나 2인 이상이기 때문에 혼자 오시면 안 되고요. 꼭 누구와 함께 오실 때 맛집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가 정말 고프시면 혼자 오셔도 혼자 오셔서 2인분 시켜 드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갈비 전문점에서 내놓은 야심작 게장 정식의 맛이 궁금한데요. 오독오독 게장 씹는 소리에 찹찹찹 갈비 뜯는 소리까지 보는 사람 현기증 나게 만드네요. 정말 넋을 놓고 막 먹었던 것 같습니다. 다 못 먹었잖아요. 입맛에 맞았나요? 어땠나요? 네, 정말 제가 게장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 뭐 양념은 양념대로 또 그리고 또 간장게장은 간장게장대로 짜지 않고 아주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짜면 안 돼. 네. 사실은 게장에 먹을 때 불편한 점이 뭐냐면은 껍질이 딱딱하면 먹다가 이 닫혀요. 또 끼고 끼는 거. 네. 그렇죠. 그런데 부드럽네요. 그리고요. 사실은 이게 사이드 메뉴잖아요. 네. 갈비찜이. 근데 저는요 이게 메인 요리만큼이나 양도 많고 맛도 너무 좋은 근데 거예요. 이 갈비찜이 매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집의 원래 특식은 고추장 불고기. 야, 그러니까 고기가 빠지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갈비 없으면 고추장 불고기. 그러니까 요렇게 고기는 꼭 넣어준다는 거. 그럼요. 그렇죠. 네, 게장으로 부족한 영양분을 고기로 채워주는 이 사장님의 이 배려심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성비. 자, 가격! 13,000원. 네, 1인분에 13,000원. 자, 여러분 13,000원에 게장에다가 양념 갈비까지 먹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2개의 메뉴를 먹는 것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성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맛이 정말 좋아요. 자, 그래서 제가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5점 만점이거든요. 5점 만점에 여기 좀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먹다 보면. 그래서 4.8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푸짐함의 끝판왕 게장 정식 4.8점. 로컬 식객 김정욱 씨의 두 번째 추천 맛집은 오랜 세월 재래시장을 지키고 있는 소문난 식당입니다. 자,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는 오늘의 로컬 식객께서 추천하신 두 번째 집은요. 시끌벅적합니다. 시장이에요, 재래시장. 네, 재래시장 속에 숨겨진 보물. 사실은요, 이 시장에 오면은 인간 사는 냄새도 난다고 하지만 맛있는 집이 진정한 맛있는 집이 여기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은 또 다 알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또 이 맛집인지 궁금한데 종목이 뭡니까? 국물. 뜨끈뜨끈한 돼지국밥. 오, 돼지국밥. 우리 서민의 음식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이렇게 약간 싹싹. 아주 좋죠. 국물이 국물. 끝내줘요. 그런데 선생님은 여기에 어떨 때 오시는 편이세요? 나 이럴 때는 이 집에 꼭 오고 싶어. 네, 제가 이제 겨울 되면 수업이 특히 많아지거든요. 노래교실이. 네. 시골에도 가고 농촌에 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 비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30분 정도 빌 때 국밥집은 하나 주세요. 5분 안에 나오거든요. 3분 만에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빨리 먹고 5분 만에 먹고 2분 만에 시키고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그 빠르다는 짜장면보다 더 빠릅니다. 삶아둔 고기를 그릇에 듬뿍 담고 마늘과 갖은 양념 넣고 진한 맛의 육수를 부어 끓이면 끝. 조리 방법은 간단해도 영양은 듬뿍. 겨울철 이만한 별미가 없죠. 야, 이 혼자 밥 먹는 사람들, 혼자 술 먹는 사람들에게는 돼지국밥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 메뉴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니 해도 돼지국밥. 야, 이 돼지국밥이 말이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그릇에 밥을 안 말았는데도 이 국밥이 가득해요, 가득. 야, 왜 이렇게 돼지가 이게 양이 많아요, 고기가 없으면 섭섭하거든요. 건져 먹을 게 많아요. 특히 저는 또 밥을 잘 안 먹습니다. 고기만 건져 먹습니다. 그래도 배불러? 야, 요거. 나 봤잖아. 저기서 막 바로 묻히는 거. 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이제 그 시킬 때 주문할 때마다 나오는 그래서 바로 절대 따로 만들어 놓지 않더라고요. 이 집에 제가 봤을 때는 매력은 고기 양. 야,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몇 번이나 봤는데요. 손님들이 고기 좀 빼고 주세요. 이런 거 제가 많이 봤어요. 좀 덜 주세요. 네, 좀 너무 많다고. 그렇다고 와가지고는 둘이서 하나 시키면 안 돼요. 자, 한번 이거를 양념을 잘해야 됩니다. 요렇게. 야, 고추를 이렇게 넣고. 다진 고추와 부추 부침에 양념장까지 식성에 따라 간을 맞추고 드디어 돼지국밥을 맛을 보는데 뜨끈한 국물에 추위가 가시고 푸짐한 고기에 허기가 가시니 이것이 바로 겨울하면 생각나는 맛. 뜨끈뜨끈한 국물을 갖다가요. 이 똑배기 딱 들이키니까 세상이 그냥 보랄 게 없습니다. 이걸 노래로 한번
표현해 보시죠. 이제 가수시니까. 해라 좋구나. 자, 이렇게 또 노래로 해라 좋구나라고 이게 말이 나올 만큼 정말 이 맛이 좋은 국밥집, 아유. 돼지국밥집 소개해 주셨는데 일단 시장 안에 있어요. 난 그것만으로도 점수를 많이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재래시장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또 가격이 궁금하거든요. 6,500원. 이야, 500원 끝다리 좀 붙였습니다. 네, 원래 6,000원이었는데 조금 올랐어요. 근데요, 제가 딱 먹어보니까 이 고기가 사실은 이 수저 사이로, 숟가락 사이로 고기들이 막 이렇게 후두두둑 떨어져요, 보통. 찾아다닐 필요가 없죠. 네, 근데 여기는 자기가 막 찾아서 올라와서 바로, 바로 그대로 그냥 뻑뻑하게 고기가 양이 많은 거 보니까 보통 이 정식만큼이나 이 고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8,000원 정도 받아도 될 것 같다는 국물에서도 이게 정말 돼지국밥 맞아? 소고기 국 아니야? 이런 느낌만큼 그런 어떤 그 특유의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육수도 잘 뽑았어요. 그래서 오늘 점수를 줘야 되는데. 제가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한 끼를 먹어도 제대로 먹는 오늘 식객이 추천한 두 번째 집 돼지국밥. 점수는요? 점수는 네, 저는요 4.9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5점 다 주고 나면은 너무 또 이제 좀 그렇다. 후하다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정말 이 맛과 그리고 이 가성비, 그리고 또 이 시장 안에 있다라는 거, 요것만으로도 제가 충분히 추한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에헤라 좋구나. 겨울의 맛 돼지국밥 별점 4.9점. 감칠맛 나는 게장 정식에 뜨끈하고 깊은 맛의 돼지국밥까지 언제나 반가운 이웃처럼 언제나 한결같은 맛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 지역의 진짜 맛집 로컬 식객의 단골집으로 초대합니다. 네, 생방송 뷰를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맛집 정보들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맛집 리스트가 점점 쌓여만 가는데 이런 것들이 좋은 게 우리 지역을 찾는 지인들에게 맛집을 추천해 줄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고 또 방송을 통해서 많은 맛집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을 믿고 저희에게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경북 지역의 두 곳의 맛집을 맛집 리스트에 추가를 했으니까 마음이 더 풍성해진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 문자 키워드 그래 결심했어 였습니다. 어떤 결심들 보내주셨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소개해 드릴게요. 네, 문자 56367 하나님입니다. 다이어트, 금연, 저금도 아닌 마음의 양식, 독서의 즐거움에 빠져보렵니다. 독서 마라톤에도 도전할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보고 다이어트 해야지, 금연해야지, 저금해야지 이런 말씀이신 줄 알았는데 또 저도요, 독서를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마라톤이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자꾸 포기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367하나님은 가장 긴 마라톤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보통 마라톤은 42.195km라고 하잖아요. 그럼요. 우리 지금 363일 남았습니다. 네, 1년 내내 독서 마라톤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 긴 만큼 천천히 여유를 가지시고 한 권, 두 권 도전하다 보면은 올해 말에는 이 마음의 양식이 풍부한 사람이 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꼭 완주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마음의 양식은 누가 뺏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마음이 정말 부자가 된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에 꼭 계획 지키셨다는 거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9659님, 그래, 결심했어. 육아 때문에 못했던 일에 다시 빠져보려고요. 걱정도 되고 긴장도 되지만 잘 해낼 거예요.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아를 하신다고 잠시 일을 못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를 통해서 배운 많은 노하우들 또 경험이 있으니까 예전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아이를 키우는 거에 즐거움도 있지만 개인이 스스로 이제 하고자 했던 어떤 직업이라든지 또는 취미 생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올해 초가 이제 시가 됐으니까 황금 개띠의 해 천천히 계획 세우셔서 한 가지, 두 가지씩 이루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팁을 드려야 되잖아요. 뭐가 처음에 있죠? 드렸잖아요. 이 주 단위, 월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것에 푹 빠지면서 마지막으로 이 생방송 뷰나 주변 지인들에게 난 이걸 할 거야 라고 말하기.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211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운전이요?
장롱 면허로 몇 년째 가지고 있는데 올해에는 꼭 초보 운전자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거 도원 아나운서가 보낸 거 아니죠? 사실 제가 보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저도 지금 장롱 면허인데요. 네. 저도 1월 말부터 이제 차를 구입해서 운전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도전해보도록 해요. 무엇보다도 네. 중요한 거, 운전 배우는 것도 있지만 안전벨트 꼭 매기, 네. 음주운전 절대로 하지 않기, 네. 과속하지 않기, 항상 양보하기. 이거 지키면 훌륭한 무술년의 초보 운전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또 운전 배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그때 도원 아나운서랑 누가 먼저 하셨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 말을 제가 했으니 저부터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0451님, 저는 다이어트를 결심했어요. 아이 둘 출산 후 살이 안 빠지네요. 결혼 전 몸무게까지 아니어도 딱 5kg만 빼려고요. 도전! 딱 5kg 이나가 될 것 이나인가요? 같아요, 저한테는. 아, 너무 저는 힘드실 감이 것 안 같아요. 와서. 네. 근데 사실 5kg는 빼기 쉬울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습관들을 지녀야 되거든요. 뭐 밤늦게 먹지 말기, 운동 많이 하기, 많이 걷기, 물 많이 마시기 정말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사실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도원 씨가 팁을 좀 주세요. 저는 지금 막상 물어보니까 생각이 나지 않는데 네. 저는 그냥 그 4번째 팁을 드리고 뭐죠? 싶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나 몇 킬로그램까지 갈 거야. 네. 지켜봐줘 해서 아주머니들이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다 보면은 맞아요. 지켜주지 않을까요? 네, 암묵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 꼭 써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5326님. 올해 3살 된 아들 교육에 푹 빠져보려고요. 점점 똘똘해지는 우리 아들. 혹시 영재는 아닐까요? 하고 보내셨습니다. 저희가 일단 사진을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판단해볼까요? 네. 정말 똘망똘망해 보여요. 그쵸? 또 손에는 벌써 책을 잡고 있어요. 네, 벌써 책 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림책일까요? 아니면 활자책일까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로 이 정자세로 앉아 있는 걸 봤을 때 네. 영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수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우는 거 그대로 다 머릿속에 익혀서 어머니 뿌듯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꼭 수재가 되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외에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문자 당첨자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해맞이 굳건한 결심들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9659님, 0451님, 5326님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이외에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전북 장수에서 사과나무를 분양한다고 합니다. 이 분양받은 사과나무를 통해 올가을 수확의 기쁨을 맛보는 것은 물론 이 분양받은 사과나무가 자라는 모습도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해요. 네, 가족이 함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키워보는 것도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농촌 체험학습을 경험해보게 해주는 것도 좋고 이 무엇보다도 직접 키운 나무에서 맛보는 사과의 맛. 벌써부터 가을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3대를 이어가는 P&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세계 호텔 체인의 품격을 담은 라마다 군산호텔,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와 함께합니다.